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드립도 많이 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 자, 오늘은요 중국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깡패. 근데 이게 깡패라고 얘기하기에는 얘네들을 너무 높이 불러주는 것 같고 그냥 딱 방제처럼 양아치가 맞아. 여러분들,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는 뭡니까? 사마패 아니에요. 사마패는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그래도 좀 조직, 조폭 조직, 규율이 아주 엄한, 격식이 있는 그런 느낌은 있잖아. 사마패는 옛날에 제가 다룬 거 많습니다. 사마패는 제가 옛날에 다룬 거 많고, 근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사마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어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양아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얘네들을 빠자지오라고 불러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단어 들어봤을 거야. 빠자지오 혹은 찡神小伙. 찡神小伙라고 들어봤어요? 한국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찡神小伙, 정신 차린 청년, 정신을 무장한, 정신이 똘똘한 청년, 철든 청년이 아니고 정신으로 똘똘 무장한 청년, 뭐 약간 이런 뜻? 근데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인지 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철드는 건 달라요.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일단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일단 영상부터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중국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중국의 길거리, 찡神小伙, 이 글씨예요. 이거 찡神小伙.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심지어 말도 카메라를 이렇게 찍잖아. 카메라를 찍는데 말도 어떻게 하냐면 말을 그냥 하지 않아요. 말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허세끼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운율을 맞춰서 라인 맞춰가지고 말을 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명품 기본이죠. 그리고 오토바이 필수템이죠. 근데 여러분들, 명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약간 좀 돈 많은데 뭐 약간 좀 노는 애들인가? 그게 아니야. 명품 다 짭퉁이에요. 명품 다 짭퉁입니다. 광저우 사람 아니냐고요? 아니요. 중국 전역에 이런 애들은 지금 다 퍼져 있고, 이런 애들을 지금 찡神小伙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빠질 수가 없어. 社会摇. 이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촌스러운 비트에다가 막 율동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社会摇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찡神小伙들이 빠지면 안 되는, 야, 너 이거 社会摇 이거 할 줄 몰라? 야, 그럼 너 아직 정신 청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깡패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의 양아치입니다. 중국의 양아치 문화인데, 중국의 양아치 문화, 그리고 이 양아치를 한 애들은 정말 중국의 최빈곤층 혹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말도 안 듣는 집안, 이런 데서 나온 애들이 거의 80%? 일진인 척하는 찐따.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영화 안에 나오는 그런 뭐 고등학교 조폭들, 불량배들, 뭐 약간 패거리 지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하는 이런 양아치, 이런 깡패,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네들은 지세대 양아치예요. 한국도 왜 NG 조폭들이라고 하잖아. 옛날에 조폭들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형 동생 하면서 합숙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돈을 벌었던 게, 그게 옛날 조폭이고 옛날 깡패잖아. 근데 요즘 NG 조폭이라 하면 애들 하는 짓들 온라인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온라인으로 막 뭐 사기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조폭들, 깡패들 노는 것도 달라요. 문화가 달라. 한국도 뭐 온라인에서 깡패들끼리 지들끼리 막 이렇게 문신충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들끼리 무슨 형님 동생 하면서 막 후원 받고 뭐 후원 계좌로 돈 받고 한 애들 있잖아. 그 다 뭐 깡패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다 약간 양아치 느낌? 근데 한국은 뭐 한국의 양아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항상 말하잖아. 중국은 어떤 업계든 뭘 하든 더 확 간다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중국에 갈 때까지 간 정말 답이 없는 중국의 양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좀 더 볼까 이거. 얘가 두목이야. 야, 그리고 이거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정신청년이라고 안 불러. 精神小妹라고 불러. 정신 여동생. 남자들은 정신청년. 중국 여자 양아치들은 정신 여동생. 精神小妹. 小妹라고 부릅니다. 얘네들도 맨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봐봐. 말하는 그 톤이 굉장히 촌스러운데 자기는 그게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거 한번 들어볼래? 精神在，到哪都是实力派。成为了那些早早放弃学业的社会青年。 방금 뭐라 한지 알아? 이 말을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한번 들어봐. 뒤에 그 끝글자 발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랩하듯이 라임을 맞춰서 말해. 근데 내용은 개구려요 진짜. 他们的独家秘籍。只要小妹精神在，到哪都是实力派。 뜻이 야 내가 정신 여동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딜 가나 난 실력파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게. 근데 지는 이걸 되게 막 멋있는 줄 알고 막 손가락질 딱 하면서 배경음악 딱 틀고 앞으로 막 존나 걸어가잖아.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 꽤 많아. 얘는 심각합니다. 그럼 일단 精神小伙부터 얘기를 해보자. 정신 청년부터. 굳이 얘네들을 번역하자면 精神小伙, 이제 남자애들, 남자 양아치들인데 정신 차린 청년,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얘네들은 평소에 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장이 돼 있냐? 일단 허세가 기본이고요. 과시, 온몸에 명품 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짭퉁이에요. 중국의 짭퉁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폭력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양아치들이 하는 짓은 얘네들이 다 해.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중국풍이 있어. 나이는 주로 95년 이후, 요즘은 거의 00년생 후죠. 거의 00년생, 2000년 후에 태어난 애들이 이걸 많이 하고, 얘네들은 어쩌다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됐냐? 학업과 직업에서 실패한 후에 사회에서 버려진 계층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밀려난 계층이죠. 얘네들이 뭘 하겠어? 온몸에 문신 기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다 나온 애들이야. 가출한 사람들이야. 근데 가출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또 합숙을 해. 합숙하면서 돈벌이도 없어. 어디 예를 들어서 오늘 돈이 생겼다. 뭐 국수 한 그릇 먹을 돈이 생겼어. 다 같이 한 7, 8명이 우르르 한 식당으로 가서 국수 한 그릇 시켜가지고 한 입씩 나눠 먹어요. 왜 얘네들을 빠자지오라고 부르냐? 빠자지오가 무슨 뜻이냐면 8 더하기 9라는 뜻이에요. 8 더하기 9면 얼마예요? 17이잖아. 이게 대만식 표현인데 대만에서는 이 표현을 옛날부터 썼거든. 빠자지오 17이잖아요. 8 더하기 9는 17. 17세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사는 성인들, 얘네들을 빠자지오라 그래. 성인이야. 다 20대고 막 이제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수준은 17세라는 거야. 대만식 표현은 빠자지오. 미성숙적이고 폭력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청년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 양아치라는 말을, 빠자지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이 뭐냐? 사회에서는 탈락했지만 인정 욕구는 과도한 청년층을 얘기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얘네들 이미지가 이미 정형화돼 있어요. 뭐냐? 일단 과도한 문신. 근데 그 문신이 물론 호랑이, 용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심지어 그런 것들은 그거 촌스럽대. 그 옛날 거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더 기괴한 문신을 엄청 많이 해. 그냥 문신이 진짜 기괴해. 일단 문신, 불교 문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서 베껴온 문양들, 심지어 사람 이름 새기고. 근데 이 사람 이름 누구냐? 이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다. 사귄 지 얼마나 됐냐? 2달?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절대 영원히 함께 못 한다라는 건 우린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특징이 이거예요. 아까도 영상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특징이 패션이
무조건 패션이 무조건 몸에 쫙 달라붙어야 되고 몸은 무조건 깡 말라야 돼요. 예, 이게 완전 전형적이야. 이거 교과서야, 교과서. 일단 몸이 깡 말라야 돼요. 깡 말랐는데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완전 스키니하게. 완전 몸에 똑 달라붙는 거. 그리고 머리는 완전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쇼후야오. 이 춤을 무조건 춰줘야 돼. 에, 이런 춤을 무조건 춰줘야 알아줘요. 이 춤 못 춘다. 너 인정 못 받아. 그리고 이 춤을 출 때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양기가 충만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추면 안 돼. 뭔가 막 도취돼 있어요. 이게 요즘 G세대 양아치들의 필수 조건이야. 근데 이게 왜 조건인지 아세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야. 옛날에 깡패, 양아치, 동네 조폭 이런 애들은 뭘로 쳐줬어? 주먹. 잘 싸우고 잘 싸워야 어디 가서 뭐 깡패랑 붙든가 다른 파랑 붙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뜯을 때도 잘 싸워야 이거 뜯을 수 있잖아. 옛날에 깡패들은 오프라인 깡패들은 이걸로 위아래를 가렸지. 근데 요즘 G세대 깡패들, G세대 양아치들은 이거 필요 없어. 쇼후야 이거 잘 흔들어 줘야 돼. 왜냐? 이걸로 춤 잘 춰가지고 이렇게 줄지어서 쳐서 이거를 SNS에 올려줘야 그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먹으로 싸워가지고 돈 뜯고 돈 빼앗고 불법적인 거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게 옛날의 깡패와 양아치였으면 요즘 깡패 양아치들은 양스러운 춤으로 릴스 찍어가지고 이런 춤 못 춘다? 너 지금 너 깡패 할 자격이 없다. 넌 조직원이 안 된다. 이 정도는 흔들어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교과서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무조건 옷은 스키니하게 쫙 달라붙어야 돼. 얘네들은 광시네요. 광서파네. 광서 지역 애들이네. 이거 뭐 그리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멋있게 걸어줘야 돼. 이런 춤 춰줘야 되고 길거리에서 이런 거 찍어줘야 돼. 그리고 또 필수적인 거 오토바이. 굉장히 필수적인 게 오토바이인데 또 얘네들은 오토바이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는 또 소리잖아. 튜닝이잖아. 근데 튜닝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이거? 배기관을 오토바이 자체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배기관만 그럼 남녀 같이 또 이렇게 쇼후야오 正在跳社会摇的这群 얘네들도 춤을 추고 있어요. 보입니까 이거? 양스럽게 춰야 돼. 말라야 돼.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그리고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머리는 무조건 이렇게 뚜껑머리. 스타일 죽이네. 그리고 앞에서는 뭔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걸어갈 때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인생 명언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 인생 명언들. 인생 명언을 라임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이 아는 명언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들은 그냥 지들 언어를 써.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 하지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옆에 겁나 멋있는 음악을 깔아. 뭔가 멋있는 말 한마디 했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문신 이딴 식이야. 이게 뭔지 알아요? 만년都是리血. 이 문신 어떡하냐? 눈에는 리쉐밖에 안 보여.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는 이 리쉐 사람 이름이거든. 여자 이름이야. 내 눈에는 리쉐밖에 없어. 이거를 옆등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얘네 인생 어떡할 거야. 심지어 여기 어떤 애는 2020년 7월 9일 날짜까지 새겼네. 이 인생 어떡합니까 얘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뭘 하냐? 이걸 해서 뭐 하냐? 말 그대로 조회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들 깡말라 있잖아. 얘네들이 뭐 싸움을 잘하겠어?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 그딴 게 없어요. 얘네들은 하는 게 맨날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상한 짓 해.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춤 추고 이상한 말 하면서 머리 막 흔들어주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그 조회수가 돈이 되잖아.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말랐냐? 이렇게 단체로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단체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요. 합숙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갈 곳도 없고 뭐 어디서 잘 데도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합숙해요. 크루야, 말 그대로 크루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한 7명, 8명, 10명 이렇게 막 합숙을 하거든. 이렇게 하는 애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가 중국에서 굉장히 핫해요.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조회수는 다 뭐다? 다 돈이다. 야, 얘 어떡하냐? 얘 또 새로 들어왔네. 야, 얘 몸에 문신 어떡합니까, 얘? 또 일단 그리고 집은요, 너무 구린 집은 또 안 돼. 너무 구린 집은 안 되고, 집은 좀 어느 정도 신축에다가 리모델링 좀 잘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많으면 월세 이런 거는 한 사람당 조금씩 내면 뭐 싼 데는 뭐 한 사람당 뭐 10,000원 안 줘도,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10명이 같이 살아. 10명 같이 살면 한 사람당 2만 원이면 20만 원이잖아. 20만 원이면 중국의 그런 2선, 3선 도시에서는 월세 얼마든지 내거든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뿜빠이 해가면서 살아. 돈 어디서 나냐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남자애들은 방금 이거社会摇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회수로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이상한 짓들을 하다가 이제 정지당하는 애들도 많고. 근데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별의별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일단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면 그게 이제 또 돈으로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침대 위에서 한 3-4명 자고, 바닥에서 2-3명 사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거실도 사고 소파에서도 살고. 문신 봐라. 얘 팔에 문신 봐라. 이거 어떡하냐. 침대에서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이렇게 자면 한 집에서 한 10몇 명 같이 살아. 그러면 한 사람당 10,000원도 안 내도 10,000원 정도만 내면 월세 낼 수 있대. 그리고 말투가 진짜 촌스러워요. 鸡必须，你看那是啥？晚上床10天1晚，那会儿还是每人只需几十元。 你们晚上都搁这住吗？ 야, 니들 밤에 다 여기서 자니? 그러면 네, 여기서 자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얘네 말투가 진짜 그대로 약간 한국 스타일로 내가 번역해줘 볼게. 晚上床10天1晚，那会儿 침대 위에서 다 못 자면 땅에서 자면 되지. 저쪽 문 앞에서 저기서도 한 명 뻗어서 자도 돼. 还是撅一个。地下也睡一个。 鸡必须，你看 땅에서도 자니? 그러면 네, 땅에서도 잘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 땅에서도 자니? 그거 필수지. 말투가 이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말도 되게 이상한 말을 해. 나人多了地下也睡嘛. 是啊. 땅에서도 자요. 그럼요. 사람 많으면 땅에서도 자니? 땅에서도 자죠. 사람 많으면 땅에서도 자니? 그거 필수지. 看那是啥？打地 저거 봐, 저게 뭐야? 铺用的。 그냥 저기 이불 보이죠? 저 이불로 바닥에 깔고 자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에 그냥 허세가 있어. 저쪽으로 보세요. 저게 뭐예요? 저게 바로 땅에 까는 거다 아닙니까? 这就专门打地铺用的。吗？那不还有个桌吗？那些 저기 책상도 보이죠? 桌上也能睡，打地铺就这么睡呗。这块也能睡，这俩沙发吊个对着。 여기도 자도 되고, 소파 둘이 마주 보면 沙发一对， 거기서 자도 돼. 对。在网络作品中， 그리고 맞아,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太阳不起我不起老子就是了不起. 그냥 못 알아들으면 이게 들어봤을 때 야, 라임이 되게 많네. 야, 이거 약간 랩 가사 같다. 라임이 있네. 太阳不起我不起老子就是了不起. 뭔가 막 운율이 있잖아. 근데 뜻이 뭔지 알아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한 난 일어나지 않는다. 나란 사람은 짱이다. 뭐야 이게.
그럼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되게 운율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뭔가 멋있는 거 마냥 딱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 뒤에 또 겁나 멋있는 음악을 깔아줘. 뭔지 알지? 그러면서 그럼 뭔가 멋있는 척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바로 또 이제 社会摇 사회춤. 이게 사회춤이래. 그러니까 社会摇가 뭐냐면 사회율동. 그러니까 사회춤이라는 거지. 얘네는 이걸 사회춤이라 그래. 사회춤. 말 한마디 딱 던지고 음악 딱 깔고 이제 사회춤 추는 거야. 그리고 또 허세가 어디서 보이느냐. 봐봐. 담배를 당연히 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담배 빨간 깍이죠. 중국에서는 이 담배를 알아줘요. 빨간 깍. 빨간 딱딱한 깍에 들어가 있는 담배. 이 담배 누가 봐도 알아. 이게 중화예요. 중화 담배야. 중화 담배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 담배 중에서 알아주는 담배. 내 좀 잘 나간다 하면 이 담배 피는 거야. 근데 깍은 이 담배인데 안에는 다른 담배 들어가 있어요. 안에 다른 담배. 이 중화라는 이 담배가 이게 뭔가 한국에는 그런 거 없지. 한국은 담배 가격이 통일이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담배가 사치품이 아니잖아. 약간 기호식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그냥 다 똑같은데 한국에서 뭐 네가 어떤 담배 핀다고 와 막 이러지도 않잖아. 근데 중국은 담배가 사치품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피는 담배를 봐도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 이 지금 중화라는 담배가 약간 그런 담배예요. 그냥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짓거리 하면서 조회수 받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말 그래도 돈이 없어. 그냥 집에서 나온 애들이고 집에서도 포기한 애들이고. 그럼 얘네들 돈이 없어. 솔직히 뭐 그거 뭐 사회춤 춰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럼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는 짓거리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얘기가 나갑니다. 또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돈을 버느냐. 无所不用其极。 자, 진짜 실제로 돈이 없어. 그럼 이렇게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나 지금 한국 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나 지금 400원 있어. 나 지금 몇 원도 없어. 방금 다 너한테 줬어. 그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좀 빌리자. 그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도 허세가. 그러면 얘네 문신 봐봐. 전화해도 허세가 장난 아닌 게 일단 전화 부르면 숑디 얘네 여기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누구한테든 좀 친한 척하기 위해서 다 숑디라고 불러요. 숑디가 뭐냐? 형제라는 뜻이야. 형제, 형, 동생 이런 거 없어요. 중국은 그냥 숑디야. 그냥 무조건 우리 형제. 야 형제야 야 여기 일 났다. 돈 좀 보내주라. 무슨 일 났는데? 야 나 지금 칼 맞았어. 나 지금 차 타고 병원 가야 되거든. 400원만 줘라. 칼빵 맞았다고? 어때? 너 괜찮냐? 빨리 400원만 줘. 나 지금 병원 가야 돼. 우리 둘이 사이가 제일 좋잖아, 그지? 너랑 나랑 우리 사이 좋잖아. 얼마라고? 400원. 400원 보내주고 꼭 기억해. 이후에 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난 무조건 처음으로 달려갈 거야. 알았어? 400원만 보내줘. 알았어. 바로 보내줄게. 그래서 이렇게 보내잖아. 근데 400원으로 뭘 하겠어? 뭘 할 수 없잖아. 근데 솔직히 이 400원이라는 돈은 중국에서도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말 그대로 량화이잖아. 한국에서도 400원. 내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에 400원짜리가 있어. 누가 와서 나한테 그 400원 나 주면 안 돼?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야. 중국에서도 량화야. 근데 얘네들이 이 돈으로 뭘 하느냐? 이 돈으로 뭘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폰에 있는 애들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전화해가지고 다 달라 그래. 한 명한테 10,000원, 20,000원 받아내긴 힘들어. 근데 한 명당 400원씩 한 50명한테 받으면 20,000원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조금씩 그렇게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거야.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죠. 이건 사기도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신한테 연락을 해. 막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데 나 지금 급한데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보내주라. 이거 안 보내주기도 애매해.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가지고 너한테 보내줄 돈이 없다. 10,000원이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노린 거지. 400원만 보내줘라.
400원? 아, 나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400원 없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 400원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예를 들어서 당신의 친구가 있어. 당신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지금 여기 요즘 어이가 없어 그러는데 좀 터무니없는 일이 좀 있는데 좀 급하게 10,000원이 좀 필요하거든. 보내줄 수 있어? 10,000원 필요하다고? 그래, 보내줄게. 카카오페이로 바로 보내주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 짓을 한 100명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얘네들이 살아남는 수단 중에 또 한 개입니다. 돈벌이 수단 중에 또 한 개예요. 얘네들이 항상 주의하는 뭐라 해야 될까? 얘네들이 항상 컨텐츠로 제작하고 소비하는 게 내용이 똑같아. 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형님 문화, 의리, 형제 이런 걸로 찍고 그 다음에 돈, 여자, 폭력, 허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컨텐츠 찍고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척. 나 법 무서워하지 않아. 야, 너 중국에 살아, 새끼야. 중국에 살면 법 무서워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척. 난 법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는 또 중요한 게 뭐다? 튜닝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앞바퀴를 달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얘가 또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와, 진짜 쓰잘데기 없는데. 얘네들도 처음에는 물론 뭐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일단 뭐 학교에서도 중퇴를 하고 혹은 자퇴한 애들이 대부분이고 나와가지고 할 일 없으면 어떻게 해? 뭐 공장이나 배달 혹은 일용직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 일을 하러 갔는데 그냥 뭐 전전하다가 오래 못 버텨요. 얘네들은 딱 봐도 얘네들이 어떻게 오래 버텨? 딱 봐도 막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은 아니야. 这些匪夷所思的理 이런 양아치 애들이 얘는 또 뭐야? 야, 저기 그 국수가 1,600원이거든?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얘가 야, 나 지금 600원밖에 없는데 600원 너 보내줄게. 그 다음에 옆에 애가 야, 나 400원 있는데 내 400원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 1,600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600원, 여기서 500원, 여기서 4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00원을 모아. 그걸로 얘네들 3-4명이서 돈을 합쳐가지고 국수 한 그릇을 사. 그리고 이 4명이 그걸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말랐지. 얘네들 하는 일 그냥 그때 돈이 되는 일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절대 힘든 일이어서는 안 돼. 예를 들면 공장, 배달, 일용직 이런 것들 얘네들 못해요. 못하고 안 해. 그러니까 소액 사기, 온라인 도박 유도,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빈대. 그러니까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루에 100원만, 200원만, 300원만, 500원만 이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불량 라이브 방송, 그리고 불량 쇼츠. 근데 얘네들은 또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어디서 뭐 누가 얘네들을 안 잡아가요. 왜냐? 딱히 얘네들이 범죄적인 이 짓은 안 해. 아까 말이 사기라고 그러겠지. 얘네들이 치는 사기가 막 그렇게 큰 사기가 아니야. 그냥 좀도둑 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도둑질.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 있는 초콜릿 바 같은 거 한 개 훔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직 범죄라기보다는 생활형 범죄 그런 느낌이에요. 생활형 범죄자도 아니야. 범죄 예비군. 얘네들은 보통 농촌 출신 애들이 또 많아요. 농촌 출신 애들이 도시로 왔는데 도시로 와서 돈을 벌러 왔어. 학교도 뭐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자들도 엄청 많아. 농촌에서 할 거 없으니까 도시로 나와가지고 돈을 벌러 왔는데 나이도 어리지. 성인인데도 머리에 든 건 없지. 지금 대학생들도 취업을 못 해가지고 벌벌 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겠어?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농촌으로 또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는 불가능하고 남은 게 이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들은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 애들을 누가 키웠냐면 중국의 틱톡, 콰이쇼 이런 알고리즘형의 SNS 프로그램, 이런 플랫폼들이 얘네들을 키웠어요. 초반에는 얘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플랫폼을 타고 이런 게 퍼지면서 중국의 탕핑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조직 폭력 문화, 중국의 양아치 문화, 중국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 이런 거를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야. 잠깐만, 얘 이거 하는데 돈 되네? 야, 나도 이거 해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살자. 힘도 안 들고. 근데 지금 이런 영상들이 중국에서도 이게 하도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이런 영상들을 지우고 있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이런 계정들 이런 거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 중국의 이런 社会摇 사회춤 컨텐츠는 남녀 불문하고 많이 퍼집니다. 本科生看了流泪，研究大剧 야, 여기 지금 竟然早已 장갑 쓰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단체로 이렇게 하고 남녀 이렇게 같이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여자애들 있잖아. 이게 이 중에서 원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걔가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재산이 40억이야. 40억은 중국 yuan, 40억 yuan, 한국 돈은 8천억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디라오 춤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막 손으로 막 하는 거. 그거 외에도 중국에서 하는 이런 애들이 하는 이런 손으로 하는 이런 것들. 남자는 얘가 유명하고 여자도 유명한 애가 있는데 처음부터 얘도 지금 1000억대 자산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남자 중에서 뜬 애. 얘가 이제 이 사회춤을 처음으로 뛰었던 애들. 그러니까 봐봐. 저런 양아치들은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은 없는데 폰은 있을 거 아니야. 일은 하기 싫어. 그런데 야 카메라 앞에서 이 짓거리 하니까 돈을 벌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같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늦었어. 이미 여기도 이제 포화야. 옛날에 초반에 시작한 애들만 많이 벌지 지금 나중에 시작한 애들은 돈 못 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무슨 우리가 더 엽기적인 거 하자. 빤스라도 입고 해야 되나? 중국 애들한테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중국 애들한테 엽기적인 거?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 있잖아.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엽기적인 먹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엽기적인 짓, 엽기적인 짓거리, 엽기적인 춤. 한국에도 엽기적인 건 많잖아. 옛날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철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천이라든지 요즘 카메라 앞에서 엽기적인 거 하는 컨텐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네가 뭘 하든 중국 애들한테 안 돼요. 왜냐? 네가 뭘 상상하는 얘네들은 그 상상 그 이상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이디라오 춤의 원조야. 이게 하이디라오 춤의 원조야. 나중에 하이디라오 춤 나왔을 때는 간단한 동작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조였어. 하이디라오 춤은 근데 이게 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얘가 원조야. 이거 다 사회춤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하고 돈이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하 문화잖아. 말 그대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하는 지하의 문화였는데 이게 지금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 돈 되니까. 중국의 유명한 무대에도 오르고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챌린지를 따라하고 있고 이게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양아치들은 그 양아치들만의 자기들만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얘네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정신 청년들은 중국의 취업 붕괴와 계층 고착, 플랫폼 등 자극 문화가 만들어낸 현대식 양아치의 하위 계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식 양아치도 아니야. 현대식 양아치의 하위 계층.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몇 명이서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식당 가잖아. 진짜 이렇게 서로 그냥 국물 한 입씩 먹고 이 국물 다 먹고 그 국물에다가 밥도 비벼 먹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왜 말랐냐? 그냥 단순해요. 영양 부족이야. 얘네들이 못 먹어요. 돈 생기면 먹고 돈 없으면 밥을 굶어. 그냥 그렇게 영양 실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나이가 25살도 안 됐는데 25쯤에 됐을 때 거의 얼굴이 막 흘러내려. 막 30 넘어 보이고 40 넘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치아가 빠져요. 이따가 자료 화면 보시다 보면 애들이 이가 없는 애들도 몇 명 있어. 삶이 엉망인 거지. 房费需要大家分摊。 이렇게 월세도 진짜 싼 지역에 가면 중국의 월세가 몇만 원 한 데도 있거든. 말 그대로 월세. 근데 그 월세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한 군데서 살면서 얘네들이 나누어 가져요. 나누어서 내.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이런 애들을 또 인터뷰하는 방송이 또 그렇게 많아졌어. 就是旁边交不起，我们一人拿点儿。
지금 니들 뭐 하고 있어? 하니까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 여자가 뭐라 한지 알아요?我们 A방呢 A방 이거 있는 말도 아니야. 지들 요즘 용어야. 지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뭐냐면 집값 더치페이 중이라고. 지금 오늘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니들 한 사람당 돈 좀 구해와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돈 구하고 있다 이거지. 집세가 100원이래. 2만 원이래. 2만 원이 없어 애들이 지금. 我出50，他们的危险。 그럼 여자애도 돈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야 내가 10,000원 냈어. 내가 10,000원 내고 지금 얘네들 10,000원을 못 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 你们现在他出50还差50了？我现在有1毛，我现在有1毛。 이 남자가 뭐라 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애가 10,000원 내고 아직 10,000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하니까 이 남자애가 그냥 정말 당당하게 야 나 지금 10원 있어. 还差我现在2块钱，我手机搞了。你4个能凑出多少钱呢？能出来10块钱吧。 지금 니네 4명이서 돈 얼마나 맞췄는데 4명이서 2,000원 맞췄대. 아직 8,000원 부족하네. 100肯定凑不齐了。反正我一出50，剩下我不管了。那咋整啊？不是，那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난 어차피 10,000원 냈으니까 나머지 10,000원 니들이 알아서 해. 你们国家要是凑完了住怎么住啊？我必须住床上，我住。 그러니까 그럼 5명이 그거 내고 니들 어떻게 자니? 하니까 나는 무조건 침대에서 자야 돼. 자기는 침대에서 자고 남자들은 바닥에서 잔대. 我自己住床，他们全住地下。我住沙发。 여자가 말하네. 나 침대에 자고 애들 다 바닥에서 자. 我出50，你咋敢住床啊？ 今天晚上行，我输了，那50我输了，我不去住去了。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이거 인터뷰하는 애가 하는 얘기가 자 그럼 니들이 부족한 그 10,000원은 내가 내줄게. 我就不住了。完了，那明天怎么办呢？我问一下。 白天 여러분들 월세가 아니라 하룻밤. 그냥 오늘 밤 밤값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월세가 아니라 오늘 밤. 하룻밤 묵는데 2만 원인데 지금 남자 애들은 10,000원이 없고 여자애가 혼자서 10,000원을 냈고 지금 5명이서 지금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월세 이런 2선 도시나 3선 도시 가면 월세도 싼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싼 데는 몇만 원짜리 월세도 있긴 있어. 있는데 뭐 집이 그렇게 좋진 않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 생활 패턴이 뭐냐면 낮에는 사람들 시선에서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다가 오후 한 4, 5시에 일어납니다.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이 위챗, 중국의 카카오톡이 위챗이잖아요. 위챗으로 돈을 빌려요. 형제야 나 1,000원만 빌려주라. 야 우리 사이 좋은 거 알지? 내가 너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형제야 나 1,000원만 이러고 있어. 3,000원 빌려줘라. 4,000원 빌려줘라. 그러면서 와 여러분들 얘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루이비통 보여요? 루이비통 보여? 근데 여러분들 얘네 이거 진짜가 아니야. 다 짭퉁이에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옷은 명품 입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뭐 할 거 없이 그냥 돌아다녀. 돌아다니면서 그냥 영상 찍고 뭐 그냥 그러면서 목이 마른다. 한 5-6명이서 이렇게 매점에 들어가. 매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한 병을 사요. 근데 음료수 한 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서로 돈을 맞춰야 돼. 그래서 물을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밤 되잖아. 밤 되면 또 클럽을 가요. 클럽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자기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일찍 가거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시간에 미리 들어가 있어. 미리 들어가서 있다가 안에서 놀아. 근데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술 마실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먹다가 그냥 클럽 가면 이렇게 병맥 같은 거 한 개 시키면 다 못 먹으면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가잖아. 그거를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술들 그걸 이제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산 거 마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보내요. 그러면서 또 사회춤을 춥니다. 쇼우야오 사회춤을 추고 이렇게 어떤 테이블에서 음료수나 술 같은 거 이렇게 슬쩍 한 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마셔요. 그러면서 우리 다 친구야 다 형제야 우리 이러면서 이걸 돌려 마셔요. 한 개로 돌려 마셔요. 그리고 이제 먹다가 사람들이 간 테이블에 뭐 음식이 남아있다. 그걸 빨리 가서 채워줘. 여기 수박이네. 수박 남아있다. 이 수박을 빨리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람 없는 테이블에 거. 그리고 얘네들이 사는 집. 이 집에서는 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일어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뭐 지들 할 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딱 들어가 보니까 침대 위에 3명 이렇게 누워 있고 바닥에 몇 명 자고 있고 의자에 몇 명 자고 있고 삶이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문신 문신에다가 스키니한 옷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차를 탈 때도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멀어. 그럼 택시를 타지. 택시를 타고 이제 딱 도착하면 집에 딱 도착하면 계산하려 하는 척 하다가 문 열고 도망간대요. 먹튀. 把钱付了，还把钱付了。转卖手机是更直接的经济来源，他们普遍使用苹果手机，缺钱时就去手机市场拿 iPhone 15换便宜的 iPhone 13，赚取差价解决经济困境等。 그리고 이럴 때도 있대요. 돈이 없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판대. 근데 핸드폰을 팔면 자기가 쓸 게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 15를 쓰고 있어. 근데 돈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해. 그러면 전자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폰 15를 아이폰 13이랑 바꾸면서 그 중간 가격을 받는데 아이폰 13은 싸니까 아이폰 15 주면서 아이폰 13으로 바꿔달라 하면서 그 중간에 그 돈 있잖아. 그걸로 이제 또 급한 불 끄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러 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많이 하는 그 서리 중에 한 개가 범죄죠 이것도. 길가에 잠깐 세워져 있는 차들 있잖아. 잠깐 세워져 있을 것 같은 차들 오토바이 타다가 지나가가지고 잠깐 세워져 있을 것 같아. 바로 내려가지고 차 문을 열어. 열리면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털어가요. 이런 것들로 먹고 살고. 이게 지금 중국의 찡선小伙들 정신 청년들. 근데 이런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생존 방법이 이게 다야. 얘네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거야.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정신 청년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형님, 형제, 의리, 세상은 전쟁이다. 허세가. 그러면서 그 중국의 무협 소설 보면 지금은 이거 사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사회를 강호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강호라는 단어 알아요? 짱후. 난 지금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나는 강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호라는 말 알죠? 얘네들도 사회를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호라고 불러요. 중국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컨텐츠가 계속 소비되고 있으면 어린 애들이, 특히 요즘 막 10대들, 진짜 어린 애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런 걸 보고 자랐을 때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거지. 뭐냐면 폭력 집단 난동의 문화적 정당화. 이렇게 해도 되네. 갈등, 대결, 의리, 이거는 되게 멋있는 거였네. 애들 이런 걸 보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경찰복을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코스프레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걸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중국은요 지금 그걸 신경 쓸 틈이 없어. 왜? 중국에서는 뭐 경찰복 입고 뭐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랄이야. 지금 우리 청년들, 야 우리 청년들을 봐봐. 개차반입니다. 중국 애들이 뭐 한국 가서 뭐 경찰복 입고 뭐 코스프레 하고, 야 그게 뭐가 어때서? 야 지금 우리 청년들 봐봐. 그러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벌인 그런 범죄 사건도 있어요. 범죄 사건이라 하면 이제 얘네들은 강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협객들이잖아. 협객들은 뭘 해야 돼? 내 형제가 난이 있으면 칼을 뽑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이제 패싸움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 윈난에서 12명 심야 집단 난투 패싸움이 있었고 최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잡아갔는데 애들 딱 보면 징선샤오호먼 정신청년들. 왜 얘네들이 정신청년인 줄 아느냐? 옷 입는 스타일과 마른 몸매와 말하는 말투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인터넷 감시반이라고 하죠. 왕신반. 근데 얘네들은 중국의 인터넷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감시하거든. 중국인들이 이상한 활동을 인터넷에서 한다. 얘네들이 인터넷 경찰이에요. 정말 24시간 전 세계를 다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 중국에는. 그게 왕신반이거든. 얘네들이 이런 컨텐츠를 보고 이거는 중국의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해롭다.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애들, 그런 강호의 협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춤을 굉장히 잘 추는 그런 유명한 계정들을 몇 개 계정을 중단을 시킵니다. 계정을 폐쇄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남자애들이잖아. 더 좀 심각한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징선샤오매야. 이거 방금은 징선샤오호, 정신청년들, 남자애들.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징선샤오매, 정신 여동생들이잖아. 정신 여자애들. 정신 여자애들도 말 그대로 이런 양아치 여자애들인데, 근데 얘네들은 할 수 있는 범죄 지시라든지 그 스케일이 남자애들보다 좀 더 커져요. 그냥 단순한 날라리 여자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형, 언어, 행동에서 정신 청년 문화를 여성 버전으로 재현을 하면서 감정, 관계, 성적 암시를 자산처럼 활용하는 청년 여성 집단이다. 한국에도 보면 지뢰녀? 그런 말도 있죠, 그죠? 지뢰녀도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단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중국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래. 어떤 문제든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순으로 뭔가 이게 사회적인 유행,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게 옛날부터 보면 그런 순서대로 터졌잖아. 일본에 뭐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한국에서 발전하다가 문제가 되고 나중엔 꼭 중국으로 가. 근데 특색이 뭐냐? 일본에서 뭐가 문제가 됐다 비판하다가 문제되고 끝난다. 한국으로 와서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끝난다. 중국으로 가잖아.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막 나가고 더 심각하게 간다. 이렇게 돼. 중국에서는 그게 좀 더 마탱이가 가요. 자, 중국의 정신소녀라고 할게요. 중국의 정신소녀들 어떤지 한번 봅시다. 심화반 느끼냐고요? 맞습니다. 약간 박사 과정 느낌이야. 일본이 본과, 한국 대학원, 중국 박사 후 과정.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외모는요. 영상을 또 좀 보여드리자면 중국의 정신소녀들 여자들 다 껴있죠? 얘네들이 정신소녀들이야. 이렇게.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얼마나 적게 입고, 이게 정신소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소녀들의 컨텐츠는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제일 핫한 컨텐츠가, 이 정신소녀들도 어차피 돈이 필요하거든. 얼마 주면 얘네들이 나랑 같이 놀아줄까 해가지고 이 정신소녀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해요. 给你们200块钱，能不能带我玩一天？ 봤어요? MC들이 가서 4만 원 줄 테니까 나 하루만 데리고 놀아주면 안 돼? 그 논다가 이상하게 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신소녀들의 일상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니들 4만 원 줄 테니까 니들 하루만 나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니들 뭐 하고 사는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보고 싶다 이거지. 4만 원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신나서 난리 나요. 能不能我给你们500块钱，你们其中一个做我女朋友一天行吗？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도전도 해요. 야, 10만 원 줄 테니까 니들 중에 한 명만 나 하루 여자친구 해줄 수 있어? 通常这类影片 그러니까 한 명이 필요해? 아니면 3명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3명이 다 같이 손잡고 가네요. 바로 손잡네.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다 불러왔어.
怎么样？我感觉有点不太适合。 하루에 어떻게 놀지 궁금해하니까 우리 같이 놀자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왔어. 哎，我觉得这个可以，这个可以。老板，你有丝袜没有？这不是破洞了吧？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옷가게를 가. 옷가게 가서 막 쇼핑을 해요. 啊，正常的啊，我们就要正常的。啊，我去，啊，可以啊。 아 그러니까 애들이 옷을 골라.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옷도 사주고. 的内容呢，大多数带着戏谑和看猴 뭐 이러고도 놀고. 이게 다 중국에 올라온 컨텐츠야. 근데 이 영상이 왜 있냐? 이게 중국의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거를 컨텐츠화 삼아서 찍어서 올린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런 불량 소녀들, 비행 소녀들, 얘네들이 이제 중국말로 하면 정신 소녀잖아. 이 정신 소녀들한테 가가지고 아 얼마 줄 테니까 하루 종일 나 데리고 놀아줄 수 있냐? 뭐 나 컨텐츠 찍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이 이런 거야. 别人赚取流量的猴子，当热 노래방도 가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신났어. 하루 종일 돈도 없었는데 누가 돈 다 낼 테니까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해달래. 평소에 니들이 놀듯이. 얘네들도 신나가가지고 노래방 가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어차피 돈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컨텐츠들 요런 채널들이 중국에서 계속 폭파가 되고 있어요. 워낙 불량이잖아.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료 영상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야 한국의 유튜버나 BJ가 중국 가서 얘네들 소재로 컨텐츠 찍으면 대박 나겠는데? 제가 한 몇 년만 더 어렸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못하겠다. 옛날 같았으면 코로나 전이었으면 저 바로 갔지. 아무튼 외형 스타일이 방금 본 것처럼 과도한 화장. 얘네들도 자격이 몇 개 있어요. 일단 화장이 진하고 과해야 돼. 평범하면 안 돼. 그리고 문신. 문신 기본이지. 문신 기본. 这些精神小妹啊，我们一步步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정신 소녀들이 교과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음료 한 개로 다 나눠 마시고 그 다음에 화장 보이시죠? 갸루 아니야. 갸루도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얌전해요. 갸루는 그냥 톤이 좀 까말 뿐이지. 얘네들 지금 얼굴에 그려놓은 거 봐봐. 이 갸루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지. 야 머리 칼라 봐라. 와. 문신 기본. 요런 친구들인데 문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진한 화장에다가 아까 또 뭐가 특색이야? 노출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노출이 많아야 돼. 왜냐? 노출은 즉 조회수거든. 그러면서 얘네들이 파는 컨텐츠는 뭐냐? 아까 남자애들은 파는 컨텐츠가 형제, 의리, 강호, 세상은 전쟁. 야,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나 아니면 그냥 내 또래라도 와가지고 야 세상은 전쟁터야 이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제가 여러분들 세상은 전쟁터예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야 세상은 전쟁터야. 그거 허세지. 네가 무슨 전쟁을 해봤는데. 새끼들 진짜. 아무튼 남자는 그런 컨텐츠를 팔면 여자애들은 뭘 파느냐? 여자애들은 자기들은 방금 봐도 화장 찐하고 막 야하잖아. 장난 아니잖아. 그런데 컨셉이 이거야. 야한데 순한 척이야.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얘 완전 야해. 옷 완전 야한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청순한 척. 키스요? 그게 뭐예요? 첫 경험이요? 저 그런 거 말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그게 컨셉이야.
그리고 요런 애들도 요런 여자애들도 농촌이나 혹은 3선 도시 혹은 4선 도시, 공업 도시 아니면 아예 현급 도시 이런 도시에서 나온 애들이 압도적입니다. 도시 애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말투와 정서 패턴이 있어요. 아까 남자애들은 강호, 형제, 의리, 난 법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게 걔네들 정서였으면 얘네들은 말투와 정서 패턴이 이거야. 난 상처가 많아. 난 상처가 너무 많아.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 난 버림받았어. 나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게 얘네들 정서야. 그러니까 피해자 서사 그리고 의존 서사 이거를 복합시키는 거야. 난 옛날에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어. 난 상처가 많아. 나는 남자한테도 버려졌고 난 세상한테 버려졌어. 기댈 사람이 없을까? 그러다가 호구 새끼한테 역시 내가 기댈 곳은 너밖에 없나 봐. 이 서사야. 여기 지금 방송 보는 애들 중에 몇 명 뜨끔한다. 당해본 적 있지?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해본 사람들 많을 것 같아. 댓글 달아라. 자기 경험 많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얘네들도 수입을 버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계정도 운영하고 그냥 말 그대로 틱톡도 올리고 틱톡 라이브도 하고 이런 방송들 이런 거에서 이제 노출 심하게 하면서 욕설도 하고 자극적인 연출하면서 또 청순한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빠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돈 벌고 후원 받고 그리고 이제 도박, 대출, 링크 이런 거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중에 한계가 이게 요즘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뻥라오토울이라고 들어봤어요? 뻥라오토울 이게 지금 중국에서 사회적 문제인데 뻥이 뭐냐? 뻥은 뭐 이렇게 튀긴다, 터뜨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비속어로 약간 사기친다라는 뜻이에요. 뻥, 사기친다. 라오토울 뭐냐? 영감탱이, 노인들. 근데 여기서 진짜 노인을 얘기하느냐? 아니야. 그냥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다 영감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감탱이, 뭐 사기치기 뭐 이런 거지. 이걸 중국에서는 이 단어가 있어. 뻥라오토울. 자, 요런 친구들이 방금 말했듯이 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ATM들을 찾습니다. 호구 애들 찾는데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뭐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실제 생활에서도 만나고 愿意转账几百到几千元。 그러니까 뭐 예쁘장하잖아. 이렇게 보면 예쁘장한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뭐 어디 길 가다가 만났어, 혹은 뭐 어디 밥 먹다가 만났어, 혹은 뭐 클럽에서 만났어. 만나면 연락처를 달라 하면 얘네들 웬만하면 줘요. 연락처를 다 줘. 연락처를 주고 이제 연락을 해. 연락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좀 뭔가 친해지고 뭔가 좀 이제 이쪽 남자가 약간 꼬실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는데, 근데 돈을 요구하는 게 오빠 나 힘든데 뭐 한 5천만 땡겨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하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냥 장남삼아 뭐 이런 식이지. 나 오늘 뭐 나왔는데 와 오늘 날씨 진짜 덥다. 이렇게 더운데 오빠 나한테 뭐 밀크티라도 한 잔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남자가 밀크티를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요. 근데 그 보내는 돈이 대략 한국 돈으로는 그냥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이야. 근데 여러분들 5,000원에서 10,000원 이거를 한 명한테서 받으면 그냥 5,000원 아니면 10,000원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그런 식으로 그냥 살짝 줄 듯 말 듯, 사귈 듯 말 듯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남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을 관리해. 수백 명을 관리하면서 하루에 호구 남자들한테 두당 적게는 1,000원, 2,000원, 많으면 10,000원, 20,000원 이러면서 그걸 여러 명한테 받아. 어장, 미친 어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원리랑 똑같아요. 여캠들의 팬 관리 원리 아시죠? 뭐 여캠들 그게 어느 플랫폼이든 간에 여캠들은 후원을 받잖아요. 뭐 별풍선이든 뭐 어디 팝콘이든 뭐든 뭐 팬다든 뭐든 간에 돈을 받잖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적당히 쏜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쏘는 만큼만 적당히 대해줘.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연락도 해주고 통화도 해주고 뭔가 난 오빠랑 우린 가까운 사이야.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이야. 이런 착각을 주게 하죠. 살짝 가까우면서도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이 여캠한테 계속 후원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여캠들은 이 남자한테만 그래요? 아니지. 여캠들 팬 관리,
그 팬 관리하는 애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똑같아.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저도 방송하면서 여캠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 여캠들 만나면 가끔씩 진짜 옛날에 이런 여캠을 만난 적이 있는데 딱 만났는데 방송에서는 되게 멀쩡해 보였어. 근데 만나잖아. 물론 나도 얘한테 약간 좀 예뻤으니까 예쁘고 뭐 궁금했으니까 만났겠지. 근데 얘도 뭐 나한테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 자리에 나왔겠지? 근데 딱 만났잖아. 하루 종일도 아니야. 한 반나절 정도 같이 있었는데 반나절 동안 얘랑 나랑 이야기를 한 거 내가 봤을 때 그날 한 대여섯 시간 같이 있었거든. 대여섯 시간 동안 얘랑 나랑 이야기 나눈 거는 한 30분? 1시간도 안 돼. 나머지 시간은 얘는 다 통화하고 있어. 근데 누구랑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하냐 하면 얘가 이거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이거 어제는 처음으로 들어온 큰 손인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도 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팬 관리는 얘도 당연히 팬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얘랑은요 정상적으로 대화를 못 해요. 얘는 머릿속에 이 팬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뭘 챙겨줘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챙겨줘야 되고 저 팬한테는 뭐 어떤 식으로 내가 다가가야 되고 이 팬한테는 내가 어떤 대사를 쳐야 되고 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방송 외에는 방송을 하루에 그래도 한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0시간씩 해. 근데 방송이 끝나잖아. 잠도 못 자고 잠 들 때까지 계속 오늘 선물을 많이 준 특별히 많이 쏜 그런 큰 손들과 1시간 30분씩 통화를 해주고 여자친구 모두 해줘야 돼. 여캠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어떤 플랫폼 여캠이든 간에.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근데 대부분. 근데 진짜 정신적으로 진짜 피곤해. 근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여캠들 진짜 피곤하게 사는구나. 힘들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 월 1억 벌어. 1억이 뭐야. 많게는 2, 3억. 더 많이 버는 애들도 있고. 적어도 월 몇천 그냥 들어오고 많게는 몇 억씩 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해봐. 좀 그래 스트레스 좀 받으면서 뭐 가식적으로 통화해주고 얘네들이랑 통화하고 여자친구인 척 해주지만 감정 노동이지 어떻게 보면. 하지만 월 통장에 2억 3억씩 꽂혀. 뭐가 좋을까? 그래 나 이런 거 안 해. 내가 왜 얘네들한테 얽매여야 돼. 나 이제 역캠 안 해. 난 그냥 출퇴근할 거야. 월급 보니까 300.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자기 그릇 만큼 벌어가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정답은 없습니다. 여캠들이 뭐 잘못됐다 뭐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야. 정답은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밥그릇이 있는 거야. 멘탈 안 좋으면 정신병 걸린다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 정신과 상담받고 정신과 치료받아요. 반 이상. 아프리카 TV에 없을 것 같지? 아프리카 TV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BJ들 있잖아.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받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애들도 있어요. 우울증 약 달고 사는 애들 있어. 모르죠 여러분. 당연히 모르지. 걔네들 밖으로는 얘기 안 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BJ들 모여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BJ들끼리는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뭐 BJ들끼리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거기에서 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해줘요. 제가 상담을 해주고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줍니다. 저는 그딴 약 안 먹거든. 저는 뭐 정신적으로 뭐 힘들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어. 방송 10년 하면서도. 근데 그건 뭐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커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야. 중국의 이런 정신소녀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계정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 위챗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톡도 송금하는 거 그거 돼 있잖아요. 송금하는 게 이게 잘 돼 있잖아.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비밀도 뭐 지문도 찍고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복잡해. 중국 거는요 이 송금하는 게 진짜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위챗으로 카카오톡 이런 채팅 어플로 돈 주고 받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돈 주고 받는 게 되게 그거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 한국에서는 그래도 카톡으로 돈을 준다는 게 그게 뭔가 뿜빠이를 했을 때 혹은 우리가 더치페이를 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줄 일이 있을 때 그때 입금을 해주잖아. 여기는 그냥 그냥 돈 주고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중국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고 하니까 이 여자애들은 이런 남자들 말 그대로 라오토 영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자들 상대로 이 호구 남자 새끼들 상대로 밀크티값, 뭐 차값, 뭐 음식값, 점심값, 택시비, 생일에는 생일 축하해달라, 명절에는 명절 홍바오 달라, 돈을 달라 하는 명분은 만들면 돼.
그러다가 뭐 적당히 안 준다. 안 준 애들 있지. 안 준 애들은 차단해버려요. 안 준 애들은 차단해버려.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야기도 받아주고 뭐 수다도 떨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돈을 안 준다. 차단해버려. 근데 처음에 이제 수다 떨고 좀 이렇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얘는 처음에는 그냥 뭐 작은 음료수 한 개. 그러다가 커피 값을 주네. 그러다가 얘 밥값까지 쏘네. 그러다가 택시비도 쏘네. 야 생일 되니까 더 크게 쏘네. 이러면 이제 이 여자도 점점 뭔가 더 가까워지는 듯이 관리를 하지. 더 깊은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육성도 들려주고. 그러다가 만나자 하면 만나기도 하고. 근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더 큰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일을 하는 여자애들, 말 그대로 정신소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똑같습니다. 중국의 여성 청년층들 요즘 진짜 압박이 심해요. 어떤 압박이 있냐. 일단 취업 안 됩니다. 중국에서 여성 청년들 취업 안 돼요. 결혼시장에서는 뭘로 압박해? 결혼시장에서는 외모, 나이, 집안, 직업, 사회적 지위. 중국 여자들이 차일리를 달라 하잖아. 중국 여자들도 알아. 내가 차일리, 결혼 집착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잘것없어. 내가 뭘로 차일리를 달라 그래? 나 중퇴인데. 중학교 중퇴인데 뭐 차일리를 어떻게 달라 그래? 여자들도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직종도 뭔가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직종이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직업이 좋아야 돼. 그리고 집도 어느 정도 살아. 이랬을 때 남자 쪽에서 야, 이 정도 조건 되면 돈 얼마까지 줘도 되겠다라고 이 값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결혼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야. 사랑이 있다는 게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이거 따지다 보면 사랑이 없어져. 그냥 있던 사랑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성 청년층은 정상 루트로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할 거 없는데 뭐 여기저기서 다들 뭐 개인 1인 매체, 1인 미디어 방송하고 쇼츠 찍어 올리고 유튜브 하고 영상 찍고 하니까 중국도 그게 많이 발달돼 있어.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지만 중국만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이거 해볼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걸로 해.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기술 뭐 자기 뭐 손재주 공부 기술 이런 것들 열심히 찍어서 올려. 아무도 안 봐. 그러다가 오늘 내가 살짝 어디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살짝 여기 가슴 골이 살짝이 노출됐는데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와.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제 흑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출과 자극적인 말과 그 다음에 연애 암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회수 폭발을 시키면서 이제 호구를 끌어당기면서 돈을 받는 거지. 이게 즉 뭐냐? 플랫폼은 지금 이런 플랫폼들은 요즘의 청년들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교육하는 셈이 되는 거야. 요즘은 심지어 청소년들 있잖아. 미성년자들. 얘네들이 하루빨리 성인이 되고 싶대.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린 애들인데 빨리 성인 되고 싶대. 왜 성인 되고 싶냐? 성인 되면 클럽도 다닐 수 있고 내가 내 미모 가지고 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들이 너무 많다. 빨리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성인 돼서 뭔가 자기 꿈을 펼쳐본다 이게 아니라 성인 돼서 벗고 싶다 이거야. 벗고 이걸로 자극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이거야. 이거 완전 일그러진 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플랫폼이 이거는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어떤 나라들은 성인 미성년자들은 아예 SNS 금지법을 내놨어요. 난 그거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SNS에 물론 아주 극소수적인 교육 자료들, 뭔가 좋은 컨텐츠들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진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스크롤만 몇 번 돌려봐. 다 쓰레기 컨텐츠야. 다 쓰레기 컨텐츠에다가 그냥 뇌를 썩게 하는 여자들 벗고 저탱이만 흔들고 있고 남자들은 뭐 돈 자랑하고 있고 뭐 문신에다가 자극적인 거 돈 어쩌고 저쩌고 자랑 진짜 쓸데없는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보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성숙할 때는 이런 거는 보면 안 돼. 이런 걸 왜 봐 하면서 바로 제껴버리지만 어린 애들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애들이 이걸 보면서 자라면서 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구나. 이게 맞구나. 여자는 이렇게 해야 인기가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머리에 담기 시작하면 뇌가 썩어버리고 그 성인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걔네들이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애들인데 그렇게 다들 머리가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은 SNS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난 그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청소년들 SNS 쓰잘데기 없어요. 절대 쓸데 없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미성년자들 SNS 금지법이 나온다면 난 동의할 것 같아. 왜냐? 그 위에는 유익한 것보다 쓰레기 같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쪽으로 빠진 요런 정신소녀들은 실제로도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올라가가지고 필터 몇 개 딱 깔고 내가 청순한 척하고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애교를 부리니까 돈도 들어오고 심지어 날 공주 대접해줘. 현실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온라인에서 그냥 필터 몇 개 까고 노출 좀 해가지고 방송을 켰더니 날 공주 대접을 해주네. 나는 누군가의 여자고 누군가의 공주고 누군가의 꿈에 그리는 여자친구가 되고 누군가의 힐링 존재가 되네? 거기 확 가는 거지. 영상을 좀 봅시다. 요런 애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 중국의 정신소녀들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뻥라오 더울이라 그랬잖아. 남자들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뺏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폭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게 그냥 좀 큰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고 중국 인구가 일단 많잖아. 근데 생각해봐. 요런 여자애 한 명이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남자를 관리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한테서 돈을 다 이렇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거야. 그냥 어떤 남자든 간에 남자들도 이게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과 많은 교류를 해보면서 살아가지고 여자가 굳이 내가 여자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여자한테 꼭 사랑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남자도 있어. 하지만 정말 살면서 여자랑은 별로 교집합이 없었던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칭찬, 여자들이 인정, 여자들이 뭔가 이런 여자들과의 히히닥닥거리는 그런 오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필요한 남자들이 있거든. 이런 사회의 정신소녀들은 그런 남자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거야. 이게 지금 딱 전형적인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진짜 니들 그 어장 관리하는데 거기서 돈을 어떻게 받아내냐 하니까 돈 받아내는 거를 보여주겠대. 실제로 이렇게 받아내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나 지금 목마른데 나 밀크티 한 잔만 시켜주면 안 돼? 그래? 야 그러면 나 지금 바쁘니까 야 그냥 4,000원 입금해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 마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오빠. 봤어? 4,000원 보내준다 하니까 오빠 사랑해 뽀뽀까지 해주잖아. 남자들은 여기에 뻑 가는 거야. 4,000원 솔직히 누가 달라 했을 때 못 줄 돈은 아니거든. 단돈 4,000원이야. 그렇잖아. 근데 이 4,000원을 그냥 딱 누구 줬을 때 어떤 여자애가 오빠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뻑 가는 남자들 은근히 있다. 꽤 있다. 4,000원 한국 돈으로 4,000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밀크티 한 잔 사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4,000원. 중국 돈으로는 이제 20위엔이지 20위엔. 오빠 그러면 나한테 지금 바로 4,000원 보내줘. 그러니까 남자가 방금 오빠 사랑해 이렇게 뽀뽀 받았잖아. 남자가 갑자기 야 그냥 6,000원 보내줄게. 그러니까 여자애가 좋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왔어요. 여기 또 다른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이번에는 이제 목소리 메시지를 보냅니다. 방금 말한 게 오빠 나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나 밥 먹을 돈이 없다. 여기도 4,000원을 받았어요. 또 4,000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4,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명한테 혹은 20명한테 받으면 얼추 10만원, 15만원 나와. 한 달이면 얘네 한국 돈으로 한 300 벌 가능성도 있어. 3, 400.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3, 400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월급이에요. 일반 직장인들, 국가 기업 다니는 애들보다 더 높은 월급이에요.
자, 또 다른 정신 소녀들 한번 봅시다. 그리고 딱 이러고 있잖아. 외모가 실제로 물론 이건 필터를 했겠지만 실제로 뭐 예부장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남자들은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남자들은 근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 연애하는 이성 따로 있고 결혼하는 이성 따로 있다고 하잖아. 남자들도 가끔씩 이런 화려하고 뭔가 약간 좀 불량스러운 나쁜 여자, 뭔가 진짜 약간 밤에만 활동할 것 같은 그런 나쁘고 야한 그런 여자가 땡길 때가 있어요. 퇴폐적인 여자, 그렇지. 남자들은 그런 여자가 땡길 때가 있어. 근데 이 여자들은 그런 심리 시장의 교과서잖아. 자,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퇴폐적이야. 야, 오프숄더 입었는데 난 처음에 자세히 안 봤을 때 얘 긴팔 니트 입은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어깨에 다 문신이야. 그리고 이 여자애는 여러분들 가슴 앞에 딱 두 글자 딱 적어놨어. 한자로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 파차이라고 적어놨어요. 파차이. 돈 많이 벌자. 이 두 글자 자체가 돈 많이 벌자야. 문신으로. 그리고 이 허벅지 보여? 허벅지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이 허벅지에도 허벅지에 지금 문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들은 알 거야. 물론 내 여자친구나 내 와이프 될 사람이 허벅지에다가 막 문신이 막 이만큼 있다. 안 되지.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길 가다가 어느 클럽이든 어디 가서 딱 여자가 지나갔는데 다리에 문신이 쫙 있어. 개 꼴려. 야, 그런 남자들 있잖아. 왜? 야, 모른 척 하지 마라. 아닌 척 하지 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될 남자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잘생겨도 좀 그렇고 좀 순딩순딩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격도 되게 차분하고 내 말 잘 듣고 그러면서 돈도 잘 벌어주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잘하고 애 잘 봐주고 이런 게 그런 상대라면 연애할 때는 담배도 좀 피고 술도 마시고 몸도 좀 이런데 남자가 문신도 좀 있으면서 셔츠 단추 기본적으로 2개 딱 풀고 가슴 근육 이만큼 화나 있고 침대에서 밤에 테크닉 겁나 화려한 그런 남자 여자들도 좋아해. 골라 만나. 다 똑같아 사람들. 뭐 남자가 짐승이고 뭐 여자가 뭐고 그럴 필요 없어. 남녀 다 똑같이 짐승이야. 본능은 다 살아있어요. 아닌 척 할 뿐이지. 중국에서는 이제 고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정신소녀들이 딱 봐도 그냥 이 입술 봐라 이거 문신 봐라 누가 봐도 퇴폐적이야. 퇴폐 그 잡채야. 교과서야. 之前我们聊过中国的八九妹， 중국의 정신소녀들. 중국의 정신소녀들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이 또 있는데 이런 정신소녀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어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채팅도 하고 수다도 같이 떨어주고 재밌게 놀다가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뭐 조금씩 뭐 점심값도 받고 뭐 커피값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만나면 常发早安晚 남자가 이제 옷 계산해줘야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남자한테 뭐 아침에는 뭐 잘 잤어? 저녁에는 잘 자. 뭐 오후쯤에는 밥 먹었어? 이런 것도 해주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관리하다가 오빠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저녁 먹을 돈이 없네. 그럼 남자가 보내줘. 그러면 오빠 사랑해. 뽀뽀. 그러면서 오빠 잘 자. 이게 나오고 남자가 돈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잘 자 이런 거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오빠 잘 잤어? 이런 거 없어 이제. 옷 이런 거 입어보고 예쁘면 당연히 사줘야지. 사줘야 또 계속 이렇게 따뜻하고 달달한 멘트가 계속 올 거니까. 이게 다 이제 심지어 채팅창에 심지어 이거 호구라고 300명 이렇게 저장을 해놨네 따로. 이름이 다 호구야. 호구인데 얘는 300이라고 저장을 해놨어. 호구 300. 300은 주는 사람인가? 이게 보니까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호구고 호구 300. 그 다음에 이 호구는 말은 많고 돈은 안 주는 새끼. 이 호구는 돈은 없는데 짜증까지 내네. 감정 노동이 심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 호구인데 요첸. 돈 많아. 다 이렇게 잘 다 정리정돈 잘 해놓지.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만났어. 누가 봐도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어이 자기야 왜 아직 잠도 안 자? 오빠 나 지금 안 졸려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수다를 떨어. 수다 떨다가 뭐 이제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챗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를 검색할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검색할 수 있어. 근데 여자가 딱 이제 주위 검색하다가 좀 호구같이 생긴 새끼를 체크를 해. 그래가지고 말을 겁니다. 친구 추가하고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잠깐만 너 누구야? 이러니까 나 이 사람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갑자기 오빠 미안해. 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잘못 추가했네. 미안. 그런데 그 밑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근데 오빠 되게 잘생겼다. 이러면 남자는 이제 채팅이 끊이지가 않죠. 요런 정신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해지고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빠 되게 잘생겼다. 오빠 무슨 일 해? 오빠는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있어? 아까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난 내 친구인 줄 알았잖아. 어쩜 이렇게 처음 채팅부터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들지? 여자의 이런 멘트 남자한테 치잖아요. 외로운 남자 새끼들 새벽에 벌렁벌렁 합니다. 다 넘어가.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친구 하자. 여기서 이렇게 딱 말하잖아. 우리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 우리 그냥 친구 할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근데 오빠 진짜 잘생겼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말 그대로 친구가 되지.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 오늘 날씨도 더운데 나 커피 한 잔 사주라. 커피 한 잔 사줘. 5,000원이면 돼. 남자 입장에서 그 5,000원 보낼까 말까? 보내야지. 보내야 또 오빠 일어났어? 오빠 잘 자. 이런 거 듣지. 오빠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주말인데 오빠 뭐 해? 이런 관심 계속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사진들 예쁘게 보이죠? 이 사진들 본인이 아니에요. 절대 본인이 아니에요. 필터입니다. 필터. 중국 필터 기술 미쳤습니다. 아시죠? 更炸裂的是啊，我在 이것도 어떤 남자가 이 남자도 이제 방송인인 것 같은데 마이크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신 소녀들 찾아가 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찍은 과정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게 뻥라오터울이라고 돼 있잖아. 뻥라오터울. 이게 그러니까 호구 사기치기 뭐 이런 뜻이에요. 요것만 검색해도 영감들 사기치는 방법, 다가가는 방법, 영감들 사기치는 말 기술, 영감들이 자자고 했을 때 잠자리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질어질하다. 이게 뭔 세상이야? 순수하지가 않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이래. 세상은 전쟁터야. 이런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 강호에서 떠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에 난 상처투성이가 돼. 근데 중국은 왜 중국의 남성들 혹은 중국의 아저씨들 혹은 중국의 남자 호구 새끼들은 왜 이런 여자한테 누가 봐도 뻔한 수법인데 왜 이런 여자들한테 쉽게 당하느냐?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당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냥 당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좀 슬픈 현실인데 비극이야. 자, 일단 소녀들이 쓰는 방식이 일단 그렇게 막 진짜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자잘구리한 거. 그냥 오빠 입장에서도 진짜 이 어린 여자한테 오빠 소리 듣는데 내가 5,000원짜리 음료수를 한 개 못 사줘? 이건 남자 입장에서 좀 그렇고 그런 거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그래 이건 얘가 나한테 돈 뜯어내는 거긴 한데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리고 더 비극은 뭐냐면 남자들이 중국에서 진짜 결혼을 하려면 자일리가 어마어마하잖아. 진짜 중국의 여자들은 진짜 그 자일리를 진짜 자기 몸 팔듯이 5천만 원 1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중국 남자들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나랑 시집하려면 1억.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죠? 남자들은 결혼을 이제 회피하기 시작했어. 어차피 난 사일리 낼 돈 없고 어차피 나는 결혼할 조건이 안 되니까 난 결혼 이렇게 피하고 여자들은 결혼을 더 하려고 하고 있어. 왜? 결혼을 하면 자기들은 자일리도 받고 또 남자 호구 새끼도 한 명 생기고 생활비 내주는 새끼도 한 명 생기고 좋잖아. 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점점 나가고 있지. 근데 그 남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1억을 주고 결혼을 할 바에
내가 이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데 그 1억 차일리만 줘야 돼? 아니야. 집도 남자가 해와야 되고 여자 생활비도 줘야 되고 뭐 중국은 아직도 남자가 해야 될 그 짐이 너무 많아. 한국은 요즘 약간 반반이잖아. 반반 추세잖아. 반반 추세든가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좀 더 많이 내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지. 남자 쪽이 능력이 좀 더 된다. 그럼 남자가 좀 더 많이 되고 여자 쪽이 좀 능력이 있다. 그럼 여자 쪽이 좀 더 도와주고 중요한 거는 이 둘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결혼인데 중국은 그런 결혼 자체가 진짜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그냥 남자랑 여자 결혼하면 남자는 저쪽 집안에다가 차일리도 줘야 되고 집도 해가야 되고 차도 해가야 되고 저축해놓은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번지를 해야 되고 중국 남자들이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중국 남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내가 이 돈으로 결혼할 바에는 내가 이 돈으로 펑펑 쓰면서 살아도 여자 원 없이 만나고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거금을 주고 그렇다고 평생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여자의 과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결혼을 할 바에는 이 돈을 어차피 그냥 뭐 클럽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모이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라운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런 정신소녀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텐데 걔네들은 돈 조금만 줘도 오빠 거리면서 엄청 잘해줄 텐데 야 거기 가서 차라리 얘네들한테 돈을 주자. 돈 주고 나의 마음속에 여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을 얘한테서 채우자. 왜? 결혼보다 싸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사회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잘 나가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남자들은 고만고만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년 남성들한테는 결혼을 안 한 중년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현실에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밥 한 번 사준다고 저렴한 음료수 저렴한 밥 한 끼 사주는데 나한테 감정적 가치를 제공해주네? 이거 돈 쓸만하다. 그래 우리 자기 누구누구 목 안 말라? 목 마르면 말해. 오빠가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용돈 안 필요해? 용돈 줄게. 그럼 이 정신 여동생은 오빠 잘 잤어? 잘 일어났어? 오늘 별일 없었어? 하루 종일 관심을 줘. 근데 그 여자애는 하루 종일 몇백 명한테 이 대사들을 복붙 오빠 잘 잤어? 얘한테 오빠 잘 잤어? 오빠 잘 잤어? 오빠 잘 잤어? 오빠 잘 잤어? 쫙 보내고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 뭐 할 거야? 메시지 복붙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역설적인 현상 그게 뭐냐? 돈을 요런 여자애들 많아봤자 22살, 23살? 그냥 20대 초반 애들이야. 이런 비행소녀들, 정신소녀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돈을 뜯긴 남성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대. 왜? 겨우 몇십 yuan, 한국 돈으로 몇천 원, 만 얼마로 오빠 소리 들으며 하루 기분 좋게 보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남성들이 알면서도 당해주는 이유, 정서적 빈곤입니다. 이런 정신소녀들의 멘트들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멘트는 뭐 이런 멘트 오빠 나 3일 동안 굶었어. 밥값 좀 보내주면 안 될까? 3일 동안 굶었으면 밥값 보내주겠죠. 누군가는. 또 이런 멘트도 나오네. 오빠 가을이네. 가을의 첫 코트는 오빠가 사줬으면 좋겠어. 나 그거 입고 이번 가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고. 오빠가 이 멘트 딱 받자마자 가자. 나와라. 가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남녀 사이에 이런 거래는 순수할 수가 없어요. 밥으로 시작해가지고 밥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밀크티 사주고 점심 사주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스킨십도 나가지. 손을 잡고 뽀뽀도 하게 되고 뽀뽀하다 보면 이제 같이 이제 또 방으로 들어가서 둘만의 아주 쿵덕쿵덕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데서 얘네들이 또 수법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친해져 가지고 그동안 많이 뜯어먹었겠지. 많이 뜯어먹었어. 어느 정도 뜯어먹었고 이제 딱 이제 호텔을 갈 거 아니야 둘이. 호텔을 갔는데 진짜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엘리베이터가 딱 와. 남자는 얼마나 설레겠어. 드디어 얘랑 잠자리를 가지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립니다. 여자애가 갑자기 나 이 엘리베이터 그냥 못 타겠어. 오빠가 한 1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나 이 엘리베이터 진짜 기분 좋게 탈 수 있을 것 같거든.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탔지. 그리고 여자가 이 멘트를 날리는 순간 돈 달라 하는 소리인지 남자 알지. 하지만 100만 원이면 되냐? 바로 지문을 찍습니다. 입금 땅 하는 순간 띠링 입금됐어. 오빠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이거를
엘리베이터 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电梯费. 하지만 중국 남자들은 이 거래를 해요. 왠지 알아? 중국 남자들 머리에 계산기는 끝났어. 이게 결혼보다 낫다 그래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아까는 뻥라오터울이라 그랬잖아. 영감 사기치기. 뻥이 사기친다란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사기가 생겼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가 뭐가 됐냐? 유자뻥이라고 있습니다. 유자뻥, 요가뱅. 그러니까 요가 사기라고 있습니다. 요가 사기.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온몸에 찰싹 달라붙는 요가복 있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그 요가복 한국도 헬스장 가면 요가복 많이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자애들 뭐 계단 오르게 할 때나 뭐 이렇게 뭐 엎드려가지고 운동할 때 진짜 요가복 타이트하게 입잖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여성분들도 좀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님들 타이트한 거 그런 거 요바고 잘못 입잖아. 님들 그 밑에 님들이 그 중요 부위의 모양까지 다 보여. 뭐 패드를 한 개 대고 있든가. 이건 뭐 다 알죠, 그죠?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많은 뭐 또 이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지만 요즘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뭐 다들 뭐 이제 뭐 안전 장치를 하고 입는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옛날에 처음에 사람들이 뭐 여자들 요가복 입고 막 다닐 때 운동할 때 그때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 운동할 때는 요가복이지.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무튼 근데 여성분들도 그걸 알 거야. 그리고 여성분들이 요가복을 입으면 그 뒤태 엉덩이 이쪽 진짜 벗은 거랑 똑같이 그 태가 다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알면서도 자기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입는 거 알겠어. 근데 중국 여자들도 그걸 당연히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긴 게 요가복과 착 달라붙는 옷과 그 다음에 가슴 골 나오는 이런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에서 막상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사진을 엄청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서도 올리고 자기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호구 새끼들한테 쫙 사진 돌리면서 오빠 나 오늘 운동 왔다 이러면서 자기 몸매를 은근히 보여줘. 그러면서 이 몸매를 딱 노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수백 명의 남성들과 동시에 채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돈을 뜯어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변호사가 중국에도 뭐 변호사들이 방송하는 사람도 있잖아. 변호사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중국에 어떤 변호사가 방송을 하는데 사연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좀 사연 상담, 뭐 법적으로 상담 이걸 상담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가 온 거야. 这个犯法吗？那得看你怎么崩了哦，你这个各种崩法的最终定性肯定是不同的。那你 자, 여자가 상담 질문이 이거였어. 어떤 여자가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 제가 지금 직업은 없는데 제가 하는 일이 뻥라오터울이거든요. 뻥라오터울 이게 영감 사기치기.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기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속이고 돈을 갈취해 간 게 아니잖아. 그냥 나 밥값 좀 줘. 네가 준 거잖아. 나 옷값 좀 줘. 네가 준 거잖아.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이 변호사한테 물어본 질문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호구 새끼들한테 돈 받아 먹는 건데 이거 혹시 불법이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많이 받고 있거든.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냐. 와, 이거를 변호사한테 상담을.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을 정도면 그만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많고 수익이 꽤 무시 못하는 수익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웃으면서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자. 너 그거 어떻게 그 돈을 뜯어먹은 거냐? 너 몇 살이야? 多大呀？你们一般崩多大的大出汗呀？得。 니는 몇 살이고 보통 몇 살짜리 남자들 사기치니? 现在还在读大学。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这个根据我的个人经验，就是个人感觉，就是70后到85年是比较好崩到钱的。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대학생이면 이제 02년생, 03년생일 거 아니야. 그죠? 05년생 뭐 이럴 거 아니야. 대학생이면. 05, 06이네 지금. 예. 그러면서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이게 돈을 뜯기 쉬운 호구 새끼들이 70년생부터 85년생들까지. 걔네들이 제일 쉬워요. 70부터 85. 야, 이미 데이터화 돼 있잖아.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뜯어먹어봤으면 데이터가 돼 있어. 70부터 85까지가 돈 뜯어먹기 제일 쉽다. 85면 딱 40이네요. 그죠? 75는 50이고 와 40, 50이네. 그쵸. 돈이 제일 많을 나이고 남자로 따지면 비즈니스의 제일 정상에 있을 나이야. 돈 제일 많이 벌 나이고. 맞아요.
但是在我们就是眼里，90后也是老头，也能崩，但是大部分崩不出来什么钱。那你这个得具 근데 70에서 85까지가 제일 돈을 잘 주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서는 90년대생들도 우리는 걔네들 영감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돈이 별로 잘 안 나올 뿐이지 똑같이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라오토 이 영감이라는 게 그냥 남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돈을 줄 수 있는 남자 전체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具体怎么操作，怎么崩啊？首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과정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돈을 뜯어와? 就是要通过各种渠道认识这些大叔啊，比如打游戏漫展，甚至说是你没有路子就在路边管大叔借50块钱，然后加个联系方式，说后续还的也行。 와, 일단 이 여자애가 이제 답해요. 일단 이 남자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남자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남자들을 알게 돼요. 뭐 게임을 같이 하든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만나든. 하지만 뭐 아니면 어떨 때는 길거리 가다가 괜찮은 남자가 보이면 얘가 말하는 괜찮다는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좀 돈 있어 보이고 돈 잘 쓸 것 같다. 돈 잘 줄 것 같다. 이게 괜찮은 남자야. 이런 남자가 보이면 가서 그냥 돈을 빌린대. 죄송한데요. 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뭐 그게 여자든 간에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급해가지고 10,000원 빌린다? 웬만하면 빌려줘.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한대. 10,000원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금방 갚을게요. 그 연락처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바로 갚아드릴게요. 이러면서 연락처를 먼저 딴대.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안 빌려줄 이유도 없고 연락처를 교환 안 할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예쁘면 예쁠수록 남자는 연락처 교환 10,000원 빌려주고 연락처 개땡큐인데 이럴걸?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일단 교환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자가 작업을 하겠지. 오늘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갚겠지. 갚으면 그만큼 또 믿음이 쌓이잖아.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누겠지. 또 친해지겠지. 然后王丽，我给你一个面子哈，就是我可以给你分享一个我的秘密渠道，就是加到的都是优质老头，然后就是你去技术宅的群或者论坛学技术。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저만의 영업 방식이 있는데 제 비밀을 한 개 알려드리자면 우수한 영감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수한 영감들은 보통 기술 커뮤니티에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커뮤니티 가면 요즈 라오토 우수한 영감들이 많대. 거기는 이제 다들 공대생일 거고 기술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있을 거고 중국에서는 그런 기술직 과학자들 우대 많이 해주거든. 걔네들 월급 세. 거기 가면 우수한 영감들 많다. 거기 가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라. 帮助啊，这样就能加到非常有钱的技术宅，就很好蹦，他们报的金币很多的。 그래서 그들한테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들한테 기술적으로 문제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기술을 가르쳐주면서도 걔네들도 되게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친해지잖아. 걔네들은 큰돈 터지는 애들이야. 얘네들 돈 진짜 쉽게 터져. 얘네들이 큰돈 터진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瑜伽裤到底是怎么崩老头的？我总结了这些高阶捞女的3大套路。第一个套路啊， 자, 이게 이제 요가 사기. 야, 이건 뭐 진짜 그냥 안 입은 거랑 똑같다. 야, 근데 진짜 몸매 골반 보소. 抛开事实不谈的情绪价值，一个专业的外五线瑜伽崩呢，他如果要崩你。 자, 이런 사진들을 맨날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대. 요가 사기 어떤 게 있는지 요가 뱅이라고 하자. 요가 뻥이니까 요가 뱅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一定会先夸你，而且是那种睁眼说瞎话的夸。给大家讲3个打油诗。老头身高1.6米，他夸老头有肌肉。老头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헬스장을 간대. 근데 헬스장도 좋은 헬스장에 가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남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애들한테 가서 칭찬을 한대요. 누가 봐도 별로야. 누가 봐도 별로고 막 그렇게 막 뭐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남자한테 가서 한 부위를 그러니까 완전 진짜 10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복근 멋지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이 사람의 정말 그럴싸한 장점거리를 한 개라도 찾아가지고 그거를 칭찬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대.
头月薪2800，他夸老头赚得够他花，甚至就算老头有狐臭啊，他都能说是闻着很享受。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친해지면 남자들은 또 칭찬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진짜 그 부부 관계에서도 진짜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들 보면 무조건 여자가 남자 칭찬을 많이 해줘요. 남자한테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거 하면 금방 멀어져. 금방 멀어지고 섹스 리스 바로 됩니다. 어떤 남자가 맨날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막 욕만 하고 단점만 끄집어내는 그런 여자를 누가 받고 싶어해? 아무 남자도 그런 여자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거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칭찬을 해주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칭찬을 하냐면 암내가 나도 이 냄새 너무 향기로워 오빠. 이 냄새 나랑 잘 맞아. 이렇게까지도 칭찬을 해준대. 야, 얘네들도 쉽지 않네. 나중에 또 친하게 되면 월급을 알게 되잖아.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낮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낮아.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도 칭찬이야. 그 정도 벌면 아무나 그렇게 버는 줄 알아? 그 정도 벌면 충분하지. 칭찬. 남자가 좋아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 因为这种比较高阶的选手啊，他会把提供情绪价值当作是一种职业素养，就像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이럴 게 아닐 거 아니야. 수백 명의 남자들한테 한대잖아. 근데 이런 여자들이 이런 칭찬을 이렇게 수백 명의 남자들한테 잘하는 이유는 생각 회로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를 이거 감정 노동이다.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이러면 오래 못해. 이 여자들은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건 일하는 적이고 내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 이건 그냥 기술직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수백 명들한테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술을 썼을 때 이 남자들은 뭘 가져가? 감정적, 정서적 가치를 가져가는 거지. 이 남자들은 지들이 원하는 정서적 가치를 가져가고 나는 그냥 난 기술을 썼을 뿐이야. 나는 내 감정 뭐 이런 거 안 써. 그냥 나는 이거 일하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수백 명 동시에 이게 가능하대. 이게 고수지 이제. 做电信诈骗一样，他攻的是心，他是绝对不可能。 좀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맨스 스캠, 범죄 단지 사기들. 그거랑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사기가 아니야.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이 남자를 즐겁게 해줬는데 오빠 나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네. 3만 원이 좀 필요해. 그 정도로 친해지고 그 정도로 남자가 즐거워했는데 소고기 값 3만 원 안 준다? 그거 안 줄 남자 없어. 주게 돼 있어요. 이 남자 입장에서 얘 이제 시작인가? 얘 이제 나한테서 돈 뜯어가는 건가?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정서적 가치가 3만 원어치는 된 것 같은데 주자. 주는 거야. 可能像那些相亲结婚的一样，去挑剔你的身高长相。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의 결혼 시장, 여러분들 중국의 결혼 시장 맞선 시장이래요. 막 단체 맞선 이런 거 하거든. 因为他们没打算跟老头过一辈子啊。 여기서 이렇게 맞선하면 서로 조건 따지고 막 이건 진짜 저기가 진짜 말 그대로 전장터야.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너 차일리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난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내 애 몇 명 낳을 거야? 집 있어? 차 있어? 직업은 뭐야? 월급 얼마인데? 와, 맞선 시장은 그 정도로 남자들은 그 맞선 시장 나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 떨어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더 이상 맞선을 안 봐. 여자가 갑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만약에 결혼하면 차일리 얼마 정도 줄 수 있어요? 결혼 지참금 1억 가능해요? 이런 1억 이하로는 힘든데 월급 얼마예요? 집 해올 수 있어요? 차 해올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로 나를 알게 되면서 시작하잖아. 난 얘랑 절대 잠도 못 자. 절대 잠자리 못 해. 이제 얘는 여자로 안 보일걸?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상품 아니야? 감정 없는 상품? 감정 없는 상품인데 더럽게 내 돈을 많이 채가려고 하는 그런 가성비가 1도 없는 그런 상품 아니야? 就像你去买衣服，店员一直夸你穿的好看，如果店员开口就问你房贷1个月多少，实际到手工资多少，下个月的车贷有着落了吗？那你的心态不就崩了吗？ 그러니까 이런 거랑도 비슷하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옷가게를 들어갔어. 이거 비유 적절하다. 옷가게 들어갔어. 점원이 나와가지고 딱 입었는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예쁘세요. 와, 이거 오늘 손님 옷이네. 와, 이건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을 해줘도 살까 말까야, 솔직히. 근데 갑자기 옷가게 주인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에 월급 얼마 받았어요? 다음 달에 대출 갚을 돈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이가 없지.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가복도 있고 자기 몸매가 좋으니까 요가복을 입었을 거 아니까. 몸매도 좋고 예쁘고 다리도 길고 몸매가 이런 좋은 여자가 남자를 막 칭찬해주면서 남자를 거의 그냥 하늘까지 띄워주는 거야. 그렇게 띄워주면서 이제 돈은 그냥 용돈 받아가듯이. 내가 너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그냥 용돈 받아가듯이. 네가 줄 거면 줘라.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난 지금까지 너를 그렇게 즐겁게 해줬고 너한테 정신적인 정서적 가치를 그만큼 제공을 해줬다. 이 정도 돈값 하냐 안 하냐. 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줘라. 그럼 내가 이 정도 정서적 가치는 계속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그 여자가 얼마 벌었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하루에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2,000유엔이지. 하루에 매일 한 평균 2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한 달이면 600이잖아. 600이면 중국 돈으로 3만이에요. 3만 유엔. 중국에서 3만 유엔은 웬만한 직장 애들보다 훨씬 많이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만하다 이거야. 그냥 정서적 가치만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그렇게 하면서 또 뭘 하느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썸을 타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이거 사귀는 거 아니야. 아, 오빠랑 나랑 이거 사귀는 거 아니야. 아, 나 오빠랑 사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오빠한테 관심 없어. 하지만 은근한 스킨십.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지만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스킨십도 슬슬 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런 애매한 태도로 남자를 계속 홀리는 거야. 남자는 그래, 아, 얘가 나랑 어떻게 사겨. 얘도 계속 말하잖아. 나랑 사귀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툭툭 터치를 해. 팔뚝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뭐지? 남자는 여기서 막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오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국은 오빠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부르든 남자가 남자를 부르든 형이든 오빠든 똑같이 중국에서는 끄거라고 그래. 끄거. 근데 이 끄거를 그냥 끄거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여자애들은 더 이거를 좀 그냥 오빵 이런 것처럼 애교를 섞어가지고 끄거라고 부르지. 그런 거를 듣기 좋아하는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기꺼이 속아주고. 근데 요즘 폭로되고 있는 게 알고 보니 얘네들은 한 남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남자한테 동시에 작업을 걸고 메시지를 돌리면서 매일 평균 한 20만 원 정도를 뜯어낸다. 많이 터진 애들은 훨씬 더 많이 터진대. 그리고 이 여자애들도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4-5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집을 구해가지고 한 집에서 살면서 밤에는 밤문화를 즐기고 낮에는 자고 일어나다가 새벽 저녁 4-5시에 일어나가지고 야시장이나 이런 데 돌면서 밥 먹고 돈 있으면 밥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없으면 버텨. 그리고 얘네들도 맨날 뭐 이렇게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물론 모든 이런 정신 여자들이 정신 소녀들이 돈을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야. 못 버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이런 애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신소녀들인데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靠钓大叔从网上找年几百到几千元。 서로 많이 터졌던 돈이 많이 터졌던 난 걔한테 3천 터뜨렸잖아. 이 얘기 하세요. 我帮他3千元. 야, 나 저 아저씨한테 3천 터뜨렸잖아. 그러니까 3천 받아왔다 이거야. 3천이면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에요. 야, 저 아저씨한테 나 3천 터뜨렸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야, 나는 지금 어떤 남자한테 이미 지금 몇백만 원 터뜨렸어. 몇백만 원 터뜨렸는데 걔가 나한테 제일 크게 한 번 쏜 게 60만 원이야. 그 남자가 뭐 하는 남자냐면 그 남자는 그 공사판에서 반장이야. 공사판에서 번 돈 다 나한테 쏴줘. 돈 없으면 또 공사판에 들어간대. 진짜 얘 완전 그냥 진짜. 在漫无目的的 옆에 여자애들은 하는 얘기가 얘가 이렇게 뜯을 동안 우리는 뭐 했지? 우리가 늦었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야 이게? 老妹儿厉害，老妹儿你说实话，你告诉我你处过多少个对象？50个有没？ 差不多。 이 여자 상태도 진짜 심각해 보인다. 한번 보자. 精神一点是不？好看。就你手上这些纹身都是什么意思呢？来拉近点。 너 이런 문신들은 뭐 이게 정신 소녀들 인터뷰한 거거든. 너 이런 손에 문신들이 이거 무슨 뜻이야? 这是谁的名字呀？ 이름이야. 이건 누구 이름이야? 전 남친이래. 전 남친 이름을 여기 문신을 해놓은 거래.
谈对象的。这边呢？也是。 이건 뭐야? 이건 누구 이름이야? 이것도 전 남친 이름이래. 다른 전 남친. 미친 거 아니야? 这个呢？也是。也是 이것도 다른 전 남친이래. 谈对象。那这个呢？这也是。 이것도 다른 전 남친이래. 와. 这也是谈对象。哎妈，这老妹儿厉害。老妹儿，你说 야, 이 여동생 세다. 저기 한번 물어볼게. 너 지금까지 说实话，你告诉我，你处过多少个对象？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남자 얼마나 많이 만나봤어? 50个有没？ 50명 있어? 差不多。 50명 돼. 그리고 돈벌이가 안 되는 애들은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最精神。你敢不敢在我身上赌个天长地久山是山，水是水，唯有你家虎妹最精神。 아, 진짜 졸라 병신 같아 진짜. 이 개병신 같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뭐 개소리야.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뭔가 그냥 뭐 라임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짓거리는 건데. 仙是仙，天是天，见到你鬼妹给我靠一边。玩归玩，闹归闹，看见你郁闷给我往边靠。精神不是我的去处，掉牙才是我的本。 얘 이빨 떨어진 거 봤어? 얘 이 없는 거 보여? 天南地北，你妖媚，我最美。有没有想打我的？ 이게 이제 약간 그 중국의 남자 찡선 샤오호 정신 청년의 끝판왕. 그냥 딱 오자마자 표정 딱 이렇게 인상 쓰면서 야, 나 때리고 싶은 새끼 있어? 有没有人想打我？ 想打我的，给我说一声哈。 때리고 싶으면 얘기해. 哎，我最近皮子痒了，欠打。 나 오늘 좀 근질근질하네. 아이씨. 过去吧，过去吧。 얘는 주먹 부르는 게 컨텐츠인가? 진짜 패고 싶네. 야, 진짜. 앞에 있으면 주먹 확 내려 꽂고 싶네. 컨텐츠 되네. 그리고 이런 컨텐츠. 그냥 허세가 가득한 멋진 척 하는 컨텐츠 있잖아. 친구가 갑자기 뭔가 누구한테 맞고 있으면 야, 여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음악이 터지면서 막 등장합니다. 넌 뭐야? 너 안 되겠네. 손 좀 봐줄까? 넌 뭐야 도대체? 너 지금 이 몸뚱아리로 나랑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야, 붙어. 야, 공 위치 네가 정해. 한 방 딱! 야, 어때? 잘못했지? 조심해. 이게 지금 중국의 남자, 여자. 그러니까 딱 그냥 양아치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정신 남녀들. 精神小伙, 精神小妹. 정신 남녀들의 실태. 중국. 이걸 진짜 여기 진짜 재밌는 내용들 진짜 많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밌게 전달할 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난 어제 이거 자료 보고 나서 나 진짜 한 2시간 동안 깔깔 웃었어. 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근데 확실히 중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들, 정신이 가득 찬 청년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요? 그것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이것저것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한 개잖아. 그 방식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그거는 살아가려는 자세, 그건 확실하다. 그건 맞네. 재미있는데 그런데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치. 뭐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크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가정 환경의 문제도 있고 주위에서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어른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건데 교육이 중요했어. 힘들다고 저 따위로 산다고요?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저거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무조건 비하하기는 좀 그래. 보면서 오늘 우리 실컷 웃었잖아. 웃을 수는 있는데 그냥 얘 이거 삶의 방식이 틀렸다 잘못됐다 비하는 좀 그런 것 같고, 한국에는 이런 애들 없잖아요. 없다라기보단 아주 적잖아. 한국은 그만큼 부유한 나라고 교육 강국이잖아요. 다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기본적인 교육들이 다 되어 있는 나라고. 쟤네들 내가 봤을 때 대부분 애들이 고졸도 못했을걸? 중학교 중퇴도 엄청 많을걸요? 중국 시안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안은 1선 도시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나요? 3선 도시, 4선 도시에서 온 애들. 그리고 보통은 3, 4선 도시에서 저러고 살아요. 왜냐? 1선 도시 가면 집값을 아예 못 내. 집값 겁나 비싸요. 월세 절대 못 내. 좀 자리 잡은
정신 남녀가 아닌 이상은 대도시는 못 가요. 한국도 부천에 있다고요? 아 근데 부천에서 방송하는 그런 BJ 분들 보면 근데 물론 그것도 뭐 가끔씩 어떤 것들은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싶은데 또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이게 돈을 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이 강호에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분들 아닙니까? 이 강호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근데 지금 요즘 사회 자체가 정말 힘든 사회예요. 정말 힘든 사회고 그냥 밥 잘 먹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암 굶기는 것만으로도 요즘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런 세상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집 있고 실제로 배 안 굶고 가족 있으면 가족들 안 굶기고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한국은 경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환율 어떡할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한국 돈 값어치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환율 폭락한 거 아시죠? 미국 돈 값어치도 엄청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470, 1480이야. 만약에 미국 환율이 안 떨어졌잖아. 지금 16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15%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자산 10%가 날아간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올해 그냥 가만히 그 1억 쓰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 날아간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빚이 9천만 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평균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그 돈을 갚을 사람들은 다 달라요.